안녕하세요. 막 대표입니다. 한국의 자연재해에 안전한 이유는 이승기 때문이라는 편을 다루다가 갑자기 반대의 연예인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근데 진짜 있었습니다. 연예계의 주호민, 자칭 재난돌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의 애프터스쿨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룹명부터 방과 후의 자유분방함을 표현하였으며 결성부터 입학생과 졸업생의 로테이션 시스템을 염두에 두었다고 합니다. 시스템 탓인지 1기 멤버가 아직까지 활동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나마 가장 오래 있는 멤버로는 나나로 현재 유일하게 졸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데뷔 당시에는 가희, 정아, 소영, 주연, 백하로 5인조로 활동을 했는데요. 2009년 4월 유이가 합류하면서 6인조 체제로 변화하였고 10월 소영의 탈퇴 이후 11월 레이나와 나나를 영입하여 7인조가 되었습니다. 2010년 3월 싱글 3집 뱅 발매 직전에 리지를 영입하여 8인조가 12월에는 이영을 영입하여 9인조가 되었고 2011년 벌진 활동을 끝내고 백하가 탈퇴하여 다시 8인조가 되었죠. 2012년도 플래시백 활동 이전에 가은을 영입하고 가희가 졸업하고 2014년도 주연이 졸업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마지막 원년 멤버였던 정아가 졸업하면서 원년 멤버는 전원이 졸업하였습니다. 수도 없이 멤버가 바뀌었던 탓에 멤버 교체가 많았고 이후에는 애프터스쿨과 글로벌 유닛, 오렌지 카라멜, 당시 막내 라인 레이나, 나나, 리즈가 활동하였습니다. 이 팀이 재난돌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활동 당시에 유독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첫 번째 사건, 2009년 언론 노조 파업. 2009년 11월 25일 싱글 앨범 너 때문에 활동 시작 이후에 2009년부터 정부와 잦은 갈등이 있던 언론 노조의 파업으로 음악 방송 자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제일 심했던 건 2010년 2월 8일 엄기영 사장이 사퇴 후에 김재철 사장이 정부의 언론 장악을 위해 임명된 낙하산 인사라며 퇴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파업은 무려 170일간 계속되었고 길고 긴 소송전으로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우리들의 일방, 음악방송 뮤직뱅크가 결방되었습니다. 싱글 앨범을 냈지만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게 되었던 거죠. 두 번째 사건, 천안함 피격 사건. 앨범 너 때문에로 활약을 거의 못했던 애프터스쿨은 2010년 3월 25일 싱글 앨범 뱅을 들고 돌아오게 됩니다. 뱅을 들고 온 애프터스쿨.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함이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 격침되어 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되었습니다. MBC 음악중심은 3월 27일 MBC 스포츠 한국 프로야구 개막전 중계 방송으로 결방되고 4월 3일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결방,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천안함 피격 사건 및 MBC 노조 파업의 여파로 약 1개월간 결방합니다. 세 번째 사건, 연평도 사태. 2010년 11월 18일 오렌지 캐러멜 아잉이 앨범 발매 후 5일 뒤에 연평도 사태가 벌어집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옹진군 연평면 대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한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해병대는 피격 직후 대응 사격을 가하였으며 군인 전사자 2명, 중경상 16명, 민간인 사망자 2명, 민간인 중경상 3명의 인명피해도 입었고 각종 시설 및 가업 파괴로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천안함 침몰 사건에 이어 8개월 만에 벌어진 사건으로 양측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건, 2011년 태국 홍수. 2011년 3월 31일 싱글 앨범 방콕시티를 부르고 난 뒤 4개월 후 태국 방콕에서는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엄청난 비가 내려 차푸 라야강 유역이 주로 범람했고 메콩강 지역 등이 범람했습니다. 보고된 사망자만 300명, 300만 이상의 피해자, 침수 지역이 무려 58개 지역이었다고 해요.
10월 28일 태국의 왕궁까지 침수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 그 노래 제목이 방콕시티였었어가지고 진짜 신기하긴 하네요. 다섯 번째 사건, 2011년 도쿠 대지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보냈던 애프터스쿨은 해외 활동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오렌지 캐러멜은 일본으로 진출을 목표로 하던 그 해에 2010년 6월 17일 데뷔 앨범 마법소녀로 가온 디지털 차트 18위까지 올라갔다. 이후 두 번째 미니 앨범 아잉은 가온 디지털 차트 5위까지 기록하였고 이 계기로 일본 진출을 확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무려 진도 7의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진은 2011년 도호쿠 대지진으로 불리며 사망자 19,689명, 실종 2,563명, 부상자 6,233명 외에 지진 피해만 무려 160조에서 250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 지진의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여 수십만 명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재산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호쿠 대지진은 이승기는 피했지만 애프터스쿨은 피하지 못하게 되었네요. 여섯 번째 사건, 상하이 태풍. 오렌지 캐러멜 사건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 상하이 태풍이었다고 나오는데요. 상해는 원래 태풍이 많이 지나가는 경로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필 그 시기에 상하이 로맨스라는 제목과 상하이 태풍이 맞물리면서 이 사건이 이슈가 된 것입니다. 해외에 일어난 이런 재난 사건뿐만이 아니라 멤버가 활동하는 시기에도 크고 작은 부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2011년 4월 29일 컴백을 앞두고 화려한 탭댄스 퍼포먼스로 화제를 모았는데 무대에서 정작 백화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유는 연습 도중 발목 부상이었다고 해요. 얼마 뒤 애프터스쿨의 이영이 TVN 5천만의 대질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개인기로 베이스 기타 연주를 하다가 연주 도중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피가 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프로의 모습이긴 한데 얼마나 아팠을까요? 어떡해. 애프터스쿨의 싱글 앨범 첫사랑 발매를 앞둔 5일 전 애프터스쿨의 리즈가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싱글 앨범 첫사랑 활동을 아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사실 연습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입학과 졸업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애프터스쿨은 총 11명의 멤버가 거쳐가는데요. 현재는 나나만이 애프터스쿨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외모, 키, 군무가 뛰어난 실력파 여자 그룹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데뷔와 컴백 시기만 잘 맞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만약에 애프터스쿨이랑 이 자연재해 전문 인간 부적 이승기가 동시에 컴백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요거 갑자기 되게 궁금하네요.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연애, 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며 알고 싶거나 궁금한 소식, 이건 널리 알려야겠다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영상으로 제작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중문화 소식을 알려드리는 채널 너 그 암의 막 대표였습니다. 다음에 또 보러 와요. 알겠죠? 안녕!